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은 서면이나 대리인 통해서 의결권 행사 가능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시행령에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따라서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사안에서는요, 관린 후보 모두에게 찬성한 경우, A, B, C 3명 모두에게 찬성한 경우에 이렇게 사전에 관린 후보 한 명에 대해서만 표시하라 이런 안내가 없었다면 설사 복수로 투표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곧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 후보마다 찬성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 후보가 이렇게 3명 모두에게 찬성한 표도 있을 것이고 A 후보에게만 찬성한 표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표를 모두 모아서 A에게 찬성한 것들 다 모아보니 과반이 넘었다. 그런 경우에는 A가 관리는 뽑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A, B, C 모두에게 찬성한 표를 전부 무효다. 이렇게 보고서 그 의결권 표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의결권 행사자의 의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A를 관린 후보로 뽑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 그 의결권 행사자의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 A가 돼도 문제 없다라고 한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 굳이 무효로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달라요. 하지만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무효로 봤어요. 이렇게 관린 선임에 관해서 후보자 모두의 찬성 표시를 하였는 바 이것은 후보 누구누구에 대한 이 3명의 후보 중에 1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관린 선임 결의에 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동시에 3명에게 모두 투표한 경우 이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결국 무효로 봤습니다. 이렇게 판시해서 복수 투표의 경우 무효로 봤습니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복수 투표 사안 같은 경우는 판례는 이런 경우 무효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